중학교 1학년 대단원 2단원입니다.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고요. 이쪽 생물의 구성단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쪽 잠깐 보면은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였는데 이 세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나뉘어서 보여지고 있고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 그리고 식물세포에서만 관찰되는 것, 이것을 분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조금 해줄게요. 핵,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모두 관찰된다. 보스 적어주고요. 세포벽과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세포에서만 관찰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고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입니다. 핵은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세포, 식물세포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 보면서 봤어요. 요 안에 동그란 점을 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모양을 우리는 핵이라고 불러주고, 우리 뭐 핵 중요하다 이런 말 쓰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냐?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했어요. 그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핵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유전물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물려받는 뭐 형태나 성질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키, 혹은 뭐 외모, 혹은 유전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부모님이 닮은 이유도 이 핵이 유전물질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 유전물질이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하고 요렇게 약간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적어줄게요.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고 얘도 생명활동에 관여를 하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세포막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요. 세포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둘러싼 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얘기를 하고요.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간 출입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둘 다 미음으로 끝나니까 외우기 쉽겠죠. 세포막, 출입문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포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핵과 세포막 사이의 안쪽 부분,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세포질입니다. 필기를 해줄게요. 요 부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한다. 요 세포질은 세포와 핵 사이의 안쪽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쌤이 여기 학습지를 잘못 만들어서 세포가 아니라 세포막과 핵 사이의 안쪽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그 안에 핵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세포질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세포는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기관, 그것도 있었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에너지 생성하는 기관도 있었고, 그리고 생명활동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곳은 핵이었고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은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활동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포질이었습니다. 이렇게 핵,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 세포막까지 봤고요. 세포 중에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요 세포벽과 엽록체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엽록체는 요거예요. 약간 초록색인데 동전을 쌓아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초록색인 이유는 주로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잎을 구성하는 세포, 잎은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잎은 초록색이죠. 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체가 초록색이기 때문이에요. 잎에 엽록체가 많은데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엽록체가 많은데 엽록체가 전부 다 초록색이기 때문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엽록체에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빛 광자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합성을 하냐면 영양분을 합성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 활동을 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 그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 바로 엽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식물에만 엽록체가 있냐? 동물들도 영양분이 필요할 텐데 왜 식물에만 엽록체가 있냐고 하면은 동물은 돌아다니잖아요. 이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통해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걸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식물은 이동을 못해요. 그리고 먹이 활동도 못합니다. 먹이도 없고 이동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영양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겠다, 그죠? 이렇게 적어줄게요.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얻게 된다. 엽록체였고요. 마지막 세포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그림 봤을 때 동물 세포는 약간 불규칙적이고 식물 세포는 규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이유가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포벽은 세포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세포벽은 세포막의 바깥 부분이고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세포가 아니라 식물 세포만 모양이 일정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우리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세포의 구조 봤어요. 세포의 구조에는 총 6가지 핵,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엽록체, 세포질, 세포벽이 있었는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거 핵, 세포막,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거 세포벽과 엽록체였습니다. 식물 세포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만 모양이 일정하고 규칙적이게 될 수 있었고요.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는 이유는 식물은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이동 생활도 안 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게 핵,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마이토콘드리아. 생명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세포질이라는 것까지만 알면은 우리 세포에 대해서 잘 알아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